안녕하세요. 깊이 있는 지식과 삶의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파동을 일으킨다면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당신의 응원을 보여주시는 것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되며 더 많은 분들과 지혜를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월요일. 마치 문틈 아래로 스며드는 검은 그림자처럼 어김없이 찾아오는 그날. 사람들은 그저 웃어넘깁니다. 늘 반복되는 일상이라고, 그저 또 한 주가 시작되는 것뿐이라고 말하죠.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월요일에는 다른 날들보다 더 무겁고 어둡고 날카로운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요.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은 월요일이라는 날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날이 상징하는 것들 때문입니다. 다시 새 장으로 돌아가야 하는 시간, 다시 가면을 써야 하는 시간, 당신의 영혼을 조금씩 갉아먹는 쳇바퀴 속으로 복구해야 하는 시간. 월요일은 당신에게 준비가 되었는지 묻지 않습니다. 당신이 준비되었든 아니든 그저 통째로 당신을 집어삼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을 감은 채 피곤하고 무방비한 상태로 월요일을 맞이하고 결국 속수무책으로 잡아먹히고 맙니다. 참 이상하지 않나요? 두려움은 언제나 그 실체가 나타나기 전에 먼저 도착한다는 사실 말입니다. 아직 월요일은 오지도 않았는데 이미 당신의 주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일요일 저녁부터 스멀스멀 기어나오는 그 느낌, 다들 아시죠? 가슴을 짓누르는 무거운 숨결, 유난히 더 크고 빠르게 똑딱거리는 시계 소리. 마치 당신을 조롱하며 당신의 자유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고 있음을 상기시키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곳에 서서 마음속을 서성이며 아직 시작되지도 않은 하루로 거대한 감옥을 쌓아 올립니다. 공포는 월요일 아침에 시작되지 않습니다. 공포는 그 전날 밤에 태어납니다. 당신의 머릿속에서, 당신의 상상 속에서 괴물이 눈을 뜨기도 전에 당신이 먼저 그 괴물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월요병이라는 막연한 불안감이 당연하다고 믿고 싶어 합니다. 모두가 월요일을 싫어하고 원래 인생이란 다 그런 거라고 말이죠. 하지만 이건 월요일이라는 날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예상의 문제입니다. 불행이 찾아오기도 전에 미리 그 불행을 연습하는 당신의 습관 때문입니다. 당신은 머릿속으로 수많은 장면들을 만들어냅니다. 잠에서 당신을 난폭하게 끌어내는 알람 소리, 숨막히는 출근길 교통체증, 당신의 에너지를 빨아들이는 직장 동료들의 무표정한 얼굴들, 마치 사형 집행인처럼 당신의 어깨를 짓누르는 마감일. 당신은 그 그림을 너무나도 생생하게 그립니다. 그래서 마침내 월요일이 당신의 문을 두드릴 때쯤이면 당신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전투와 싸우느라 이미 기력의 절반을 소진해버린 상태입니다. 정말 광기 어린 짓이죠. 실체도 없는 유령에게 얼마나 많은 힘을 스스로 내어주고 있는지 생각해보면 말입니다. 하루는 그저 하루일 뿐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하루가 오기도 전에 두려움으로 가득 채운다면 당신은 그 하루에 날카로운 발톱과 이빨을 달아주고 당신의 영혼을 맛보려는 욕망을 심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속임수입니다. 그 괴물에게 먹이를 주는 것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당신이 내쉬는 모든 한숨, 모든 불평, 그리고 내일이 월요일이네 라고 나지막이 을조리는 모든 순간이 그 괴물의 연료가 됩니다. 당신이 공포를 소환하고 물을 주고 정성껏 키워낸 것입니다. 그러고 나선 마치 그 공포가 당신을 기습한 것처럼 행동하죠. 아니요,
기습당한 게 아닙니다. 당신이 직접 안으로 초대하고 근사하게 식탁까지 차려준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볼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 의식을 즐기기까지 합니다. 그들은 비참함에 매달립니다. 그것이 사람들과 이야기할 거리, 서로 유대감을 형성할 거리를 주기 때문이죠. 그들은 둥글게 모여 앉아 마치 월요일이 세상 밖에 존재하는 거대한 악당인 것처럼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월요일은 그저 거울일 뿐입니다. 당신이 스스로 만들어 온 삶을 얼마나 싫어하는지를 비춰주는 거울 말입니다. 당신이 선택한 그 일상 속에서 질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보다 특정 요일을 탓하는 것이 훨씬 쉽기 때문입니다. 일요일 밤의 정적은 당신이 그동안 애써 외면해온 진실과 마주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당신은 거울에 비친 당신의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똑딱거리는 시계 소리 속에서 두려움이 당신을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월요일이 끔찍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주말이 끝난 후 당신을 기다리는 것들을 마주할 만큼 스스로를 강하게 만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 생각에서 벗어나기 위해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려 했습니다. 시끄러운 음악, 끝없는 스크롤링, 무엇이든 동원해서 그 생각을 피하려 하죠. 하지만 그 생각은 언제나 당신을 따라잡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불안감은 어둠 속에서 당신의 부정과 외면을 먹고 무럭무럭 자라납니다. 당신이 눈을 감을 때쯤 월요일은 이미 당신의 침대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귓가에 속삭이며 당신의 잠을 훔치고 아침이 오기도 전에 당신의 밤을 소유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잔인한 부분입니다. 당신은 싸움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패배한 것입니다. 진정한 농담은 이것입니다. 월요일은 아직 당신에게 아무 짓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미 항복했고, 이미 웅크렸고, 이미 스스로를 피해자라고 결정 내렸습니다. 당신은 내일이 오늘을 파괴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그러고는 마침내 공포가 당신이 직접 그려준 그 얼굴을 하고 나타났을 때 놀란 척 연기하는 것입니다. 공포의 진짜 얼굴은 요란하지 않습니다. 천둥이나 피, 비명 없이도 당신을 뒤흔들 수 있습니다. 때로 가장 무서운 것은 침묵입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 고요하고 잠잠해서 마치 세상이 숨을 죽인 채 무언가 깨지기를 기다리는 듯한 그 순간, 월요일의 공포는 아침의 혼돈 속에 있지 않습니다. 당신이 아직 주말을 즐기는 척하는 동안 보이지 않게 쌓여가는 그 무게감 속에 있습니다. 시계를 흘끗 볼 때마다 위장이 뒤틀리는 느낌, 인정하고 싶지 않은 속도로 시간이 흘러가고 있음을 깨닫는 그 순간에 있습니다. 공포는 변장을 사랑합니다. 나 여기 있소라고 이름표를 달고 나타나는 법이 없죠. 균열을 통해 스며들어와 평범함 속에 섞여 마침내 당신이 그것을 삶 자체로 착각하게 만듭니다. 월요일은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들고 정중하게 미소 짓습니다. 당신은 그저 또 다른 하루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그 가면 아래에는 당신이 회피해온 모든 것들의 그림자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미뤄왔던 책임들, 당신이 하고 싶지 않았던 대화들, 당신이 일상이라는 이름 아래 묻어버렸던 진실들. 월요일은 괴물이 아닙니다. 당신 안에 살고 있는 괴물을 폭로하는 스포트라이트입니다. 그래서 당신을 두렵게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이 당신이 원했던 모습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바꿔야 할지 모른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주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월요일에 기다리는 업무 때문에 월요일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그저 변명일 뿐입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월요일이 환상을 걷어내기 때문입니다. 주말은 가면입니다. 당신이 자유로운 척, 살아있는 척, 모든 것을 통제하는 척할 수 있는 예쁜 기분 전환이죠. 하지만 월요일이 문을 두드리고 그 가면을 찢어버리면 갑자기 당신 얼굴 앞에 거울이 들이밀어집니다. 그 속에 비친 모습, 참 보기 흉하지 않나요? 피곤한 눈, 거짓 미소, 당신이 남몰래 경멸하는 일상 위에 세워진 삶. 월요일은 공포를 창조하지 않습니다. 이미 존재하던 공포를 드러낼 뿐입니다. 그리고 여기 잔인한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그 공포가 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토록 일찍부터 불안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공포 영화를 보며 웃을 수 있는 이유는 괴물이 항상 화면 저편, 다른 누군가를 쫓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월요일은 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월요일은 당신의 침대 속에, 당신의 달력 속에, 당신의 혈관 속에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당신만을 위해 찾아옵니다. 끌 수도, 빨리 감을 수도, 멈출 수도 없습니다. 그 필연성이 당신을 미치게 만듭니다. 카운트다운은 계속되고 당신은 무력하게 앉아 시간이 사라지는 것을 지켜볼 뿐입니다. 시계의 모든 똑딱거림은 탈출구는 없다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진짜 아이러니는 이것입니다. 괴물은 월요일이 전혀 아닙니다. 괴물은 바로 당신이 스스로를 위해 지은 그 세장입니다. 떠나기를 거부하면서도 싫어하는 그 직업, 속으로는 경멸하면서도 참고 지내는 그 사람들, 당신을 서서히 죽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반복하는 그 일상들. 월요일은 그저 문을 활짝 열고 당신이 설계한 그 세장 안으로 당신을 밀어 넣을 뿐입니다. 그래서 공포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가두었고 매주 달력은 당신에게 그 형벌을 지독한 의식처럼 몇 번이고 다시 체험하게 강요합니다.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서 당신은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에 대해 그렇게 많이 불평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감옥을 설계한 건축가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보다 하루를 저주하는 것이 훨씬 쉽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모여서 월요일이 얼마나 끔찍한지에 대해 푸념을 늘어놓습니다. 마치 달력을 탓하면 진실이 지워지기라도 할 것처럼요. 하지만 그건 그저 소음일 뿐입니다. 내면에서 울려 퍼지는 비명을 잠재우기 위한 방법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공포는 침묵입니다. 침묵 속에서는 똑똑히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내가 원했던 삶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그 작은 목소리를 말이죠. 그리고 당신에게는 그것을 부술 용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월요일이 마치 악당인 것처럼 계속 기다립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월요일은 그저 신호일 뿐입니다. 당신이 자유롭지 않다는 신호, 당신이 갇혀 있다는 신호, 그 어떤 주말도, 그 어떤 기분 전환도, 그 어떤 탈출도 월요일 아침 해가 뜰 때마다 가면이 벗겨지고 진실이 당신 앞에 서서 희죽거리며 무언가 해보라고 당신을 도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숨길 수 없다는 신호입니다. 두려움의 이상한 점은 결코 자신을 드러내며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평범한 순간들, 일상적인 시간들, 조용히 흘러가는 시계 소리 뒤에 숨어 있습니다. 비명이나 불길이 아닌 속삭임으로 당신에게 스며듭니다. 월요일의 공포는 그날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날이 당신으로 하여금 무엇을 보게 만드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마치 달력의 특정 날짜가 자신들을 지배할 힘이라도 가진 것처럼 그날이 저주받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날은 단지 무대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 무대 위로 유령들을 끌어오는 것은 바로 당신입니다. 불안과 공포,
실망으로 가득 찬 각본을 쓰는 것도 당신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막이 오르면 당신은 자신이 만든 창조물이 살아 움직이는 것을 지켜봅니다. 그것이 바로 공포입니다. 다른 누구도 탓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월요일이 무겁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을 짓누르는 것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들이 짊어지고 온 거짓말들입니다. 한 주 내내 그들은 스스로에게 속삭입니다. 곧 나아질 거야. 곧 바뀔 거야. 이건 일시적인 거야. 하지만 월요일은 그 속삭임들을 마른 나뭇가지처럼 부러뜨리는 재주가 있습니다. 당신이 환상 뒤에 숨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벗어나겠다고 맹세했던 바로 그 자리로 당신을 되돌려 놓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진짜 공포가 시작됩니다. 업무도, 회의도, 알람 소리도 아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고, 당신이 극단적인 무언가를 하지 않는 한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깨달음 속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가장 두렵게 하는 것은 바로 그들 자신의 무력함, 아무것도 하지 않음입니다. 주말에 쓰는 자유의 가면이 벗겨지고 그 아래 날것의 진실이 드러납니다. 그들은 같았습니다. 그들은 술을 마시고, 웃고, 늦잠을 자고, 온갖 디스트랙션을 스크롤하며 스스로가 살아있다고 설득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이 오면 잔인한 섬광과 함께 그 환상은 산산조각 납니다. 공포는 월요일이 아닙니다. 공포는 폭로입니다. 그날은 당신의 가면을 벗겨버립니다. 그리고 그 무엇도 사람들이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것보다 더 몸서리치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가장 추악한 괴물은 내면에 있습니다. 그들은 어둠 속에서 기어나오지 않습니다. 당신의 결정들 속에서 기어나옵니다. 당신이 피했던 모든 선택, 당신이 내딛지 않았던 모든 발걸음, 당신이 삼켜버렸던 모든 말, 당신이 묻어버렸던 모든 진실. 그것들이 월요일 아침에 돌아옵니다. 바로 그때 그 목소리들이 가장 커집니다. 당신은 영화 속 괴물에게서는 도망칠 수 있습니다. TV를 끌 수도 있죠. 하지만 시계에서는 도망칠 수 없습니다. 시계는 꾸준하고 무자비하게 똑딱거리며 당신을 두려워하는 곳으로 끌고 갑니다. 일요일 저녁, 그림자가 드리우고 자정이 되면 그 그림자는 당신을 통째로 삼켜버립니다. 하지만 함정은 그날이 아닙니다. 함정은 변화를 거부하는 당신의 태도입니다. 그들은 월요일이 공포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진실을 마주하는 것보다 차라리 월요일에 대해 불평하는 것을 택합니다. 그리고 여기 가장 어두운 부분이 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그들은 이미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탈출을 위해 삽니다. 그래서 주말이 그토록 달콤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는 것이 아니라 도망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매주 금요일은 자유처럼 느껴지고 매주 일요일은 장례식처럼 느껴집니다. 이게 대체 어떤 삶입니까? 의미가 아닌 탈출로 측정되는 삶. 그럼에도 그들은 매주 마치 고통에 중독된 중독자처럼 그것을 반복합니다. 하지만 잠시 이렇게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월요일이 적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만약 그것이 거울이라면 당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줄 용기를 가진 유일한 존재라면 어떨까요? 그래서 아픈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날 수 없는 악몽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월요일은 당신을 죽이지 않습니다. 당신이 마주하기에 너무나 약했던 진실을 드러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그 어떤 괴물보다도 더 무섭습니다. 함정의 가장 무서운 부분은 당신이 그 안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이 아닙니다.
당신이 내내 그 징후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공포가 더 날카롭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속았기 때문이 아니라 기꺼이 속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거짓말이 진실보다 달콤하고 환상이 현실보다 부드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미줄 속으로 웃으며 걸어 들어갑니다. 그 줄이 족쇄가 아닌 비단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면서 말이죠. 진정한 공포는 다른 누군가가 당신에게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에게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월요일,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작은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더 깊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